지금 어떤 분이 총 9필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직 그게 매매를 안 하고 우선 저한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요거 계약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토지 매매에서 토지 현황 조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항상 현황 조사를 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항상 물어봐야 되거든요. 가서 보니까 현 토지 위에는 배나무가 2,300주가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밭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의뢰 받았을 때 당연히 매도인은 이 배나무까지 같이 팔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매수인도 이거를 사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 물건으로 할 때는 결국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래서 요 물건을 조사가 된 게 총 면적이 11,867평, 평당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조건이 계약금 10%고 처음에는요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10%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계약금을 1차하고 2차로 나눠 가지고 계약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중도금이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금 1차 10%, 그 다음에 2차 10%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계약에서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계약금을 1차, 2차로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선 합의가 된 게 이거죠. 잔금은 6개월로 이렇게 정하는데 혹시 개발행위 허가가 지체되면 1, 2개월 정도 이렇게 잔금기를 유예를 해달라. 당연히 매도인 그렇게 해준다 그랬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개발행위를 해서 토지를 분할을 한다는 소리죠. 분할을 했을 때 이 토지 분양자들에게 직접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 토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이렇게 분양을 할 때는 매도인한테서 매수인에게서 오고 매수인이 수분양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직접 토지 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토지 사용 승낙서와 관련된 부분을 매도인이 협조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총 면적이 11,867평인데 그 중에 1,000평은 22년도에 그 소유권 이전을 하고요. 나머지는 23년도에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두 장이에요. 올해 넘기는 부분은 요 부분, 그 다음에 내년에 요 나머지 넘기는 계약서를 두 개를 써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올해 넘기는 건 10,000평, 내년에 넘기는 건 1,867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작물 배나무는 별도의 이렇게 3억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계약서를 써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총 3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타 제가 필요한 내용 추가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를 할 때 보면 이 토지 위쪽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그 땅까지 수로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토지 개발 행위 위에서 이렇게 수로가 필수적인데 저수지까지 가기 위한 수로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두 사람이 이거를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토지 승낙서를 이렇게 받아놨다. 여기까지 작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필지를 그 만평하고 1867평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눌 때 물어봤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게 필지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지분으로 나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분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필지 전체를 만대 1867평으로 지분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요. 그래서 정확한 평수라고 제곱미터로 이렇게 해달라. 근데 원래 매매계약서에는 두 가지거든요. 매매계약서 토지 이렇게 지분으로 할 때 매매계약서에는 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지분 비율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를 볼 때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면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분 비율로 되어 있느냐, 면적일 때도 제곱미터로 되어 있느냐 평수로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배나무 3억이고 별도로 해달라 이렇게 했고요. 잔금 시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조율해서
할 거고, 내가 1차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거 갖고 이제 조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서 두 부를 나눠줬는데 평들이 막 달라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미팅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해서 제가 잘못 보낸 거고 수정하느라고 사무실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나 봐요. 저도 이때는 예근 중이어가지고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거 갖고 다시 수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최종 미팅 결과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로를 내고,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요렇게 돼 있는 땅인데 그 중에서 요거를 빼고 나머지 이거를 요렇게 이제 우선 취득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한 필지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잘라 갖고 요 부분은 이제 내년에 요걸 넘겨받는 거고, 요렇게 된 거, 요런 것 올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지분으로 취득했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작업을 하려면 단순히 지분 형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분 형태로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적 공유관계, 즉 상호 명의신탁 형태로 계약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자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계약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수로 부분 사용 승낙 동의서는 여기 토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확실하게 작업을 해서 계약 내용에 넣어달라.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는 입회인이 두 분이 추가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것도 넣어달라.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계약서를 다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요게 이따 볼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리고 아까 그 땅에 이제 이 도면을 첨부를 해서 지금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내년에 넘길 부분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매와 관련된 특약은 지금까지 주고받은 거 가지고 내가 특약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토지와 관련된 이제 일반 관련된 특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넣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약까지 다 넣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뢰하신 그 중에서 제가 거래 조건을 정리를 해봤어요. 거래 조건을 정리를 해서 특약을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뭐 요거 주소고, 총 면적이 평수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올해 9,000평, 내년에 2,867평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당 가격, 그 다음에 배나무는 별도, 계약금 10%,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바꿔서 1차, 2차 10%. 자, 잔금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 행위 허가 시 1, 2개월 유예. 요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이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제가 특약을 만들어 본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본 계약은 위 각 필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의한 매매지만 실제로는 잘려지는 그 변지에 산 14-2와 12-25번지는 첨부한 도면을 제외한 부분을 매수자가 소유하기로 하는 이렇게 공동소유적 공유관계이다. 그래서 나중에 도면을 이렇게 첨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지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분 취득을 하게 되면 그냥 공유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유자가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공유자들끼리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취득은 공유로 하는데 공동소유적 공유관계, 즉 상호 명의신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냐?
상호 명의 신탁을 하고 도면을 이렇게 첨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이렇게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면요, 등기는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인데 대내적으로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걸 공동 소유적 공유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전체를 취득하지만 현재 올해는 그 일부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지분 취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잖아요. 누진세니까 금액이 크면 양도소득세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으로 쪼개면 이것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분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 필지 중에 지금 요거를 1차로 취득하고 요걸 2차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취득한 다음에 요걸 취득 안 해주거나 이거를 처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계약은 위 각 필지 1차 계약이며 매수인은 추후 나머지 지분을 전부 취득하기로 한다. 근데 취득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서로 매수 청구권, 요거는 매수자한테 주는 권리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거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권, 매도인한테 주는 거죠. 매수자가 사지 않을 때 강제로 사가도록 하기 위한 매수 청구권과 매도 청구권을 양쪽에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땅에 대해서는 누구든 매매 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격 결정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을 미리 확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1차 매매 계약 시 확정된 평당 3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 행위를 할 거니까 개발 행위와 관련돼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토지 작업하는 사람들이 수로에 의한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별개의 특약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야, 토지 필지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서식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우리는 지금 계약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서식을 누르면 여기 일반 부동산 계약서, 고급 부동산 계약서,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 계약서. 그러면은 저는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토지가 여러 개잖아요. 토지가 여러 개니까 토지 매매 계약서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 일반 계약서 요거 갖고는 절대로 그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고급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경우도 양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고급 계약서라고 만들어 놨죠. 그러면 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걸 매매 목적물로 표시에다가 이제 8개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쪽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계약서 말고 이번에 제가 만든 계약서가 이때 유용하다라고 해서 그 한 장짜리로 만든 계약서 중에 여러 개의 물건을 처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개의 부동산 처분 시 요거는 그 하나 그 같은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이 있고 그다음에 매수인이 있고 이렇게 매매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매 목록에 아까 9개짜리 그 부동산 표시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여기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3차 계약금 이렇게 늘어나도록 설계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명도 및 소유권 이전 시기, 그리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난, 요렇게 이 다음에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폼을 가지고 제가 편집을 했어요. 요거 가지고 편집을 해서 제가 만든 게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여기는 매매 목록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권리변동의 주체다 그랬죠. 매도인과 매수인은 권리변동의 주체니까 누가 누구한테 파는지 하고 이제 매매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목록
만드는 건 항상 기본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건 토지니까. 요 번호를 붙이는 건 등기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는 경우. 그래서 총 9개 토지가 되고요. 요 다음에 이렇게 토지는 이렇게 쓰고 건물일 때는 똑같이 그냥 건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앞쪽에다가. 그리고 소재지가 동일하니까 그냥 하나로만 썼어요.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요 면적 중에서 올해 이전할 범위가 9,000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곱미터로 면적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4,454제곱미터인데 22년도에 9,000평을 이전할 거고 23년도에 2,867평인가요? 요거를 이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전할 범위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기를 할 때는 이것들의 비율이죠. 25분의 6 이렇게 비율까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엑셀 작업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목록을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은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총 거래 대금을. 그런 다음에 매매 대금과 지급 시기, 요 금액 중에서 1차 계약금 얼마, 언제 지급하고, 2차 계약금은 언제 얼마 지급하고, 잔금은 얼마를 하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엑셀 작업으로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기는 시기만 정하면 돼요. 그리고 계약 서명 날인하고 매도인 매수인 서명 날인하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으면 되죠. 제가 만든 특약이 이제 완됐던 거예요. 자, 본계약은 위 각 필지에 대한 지분 비율에 의한 매매지만 실제로는 산 14-12-52번지는 첨부한 도면을 제한 부분을 매수자가 소유하기로 하는 공동소유적 공유관계 계약이다. 두 번째, 본계약은 위 각 필지에 대한 1차 계약이면서 매수인은 추후 나머지 지분을 전부 취득하기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상호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수 청구권과 매도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때 적용되는 매매 가격은 1차 매매 가격 시 확정된 가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수로 개발을 했겠죠. 매수인의 개발 행위를 위해서 수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수로 개설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요 토지 작업자 두 사람이 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잔금 유예기간 줘야 된다 그랬죠. 개발 행위가 지체 시 2개월의 지급 유예 기간을 준다. 1, 2개월인데 이렇게 2개월로 늘렸고요. 자, 매도인은 어떻게 할 거냐. 매수인에게 이렇게 잔금 지급 전이라 하더라도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 매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저수지와 관련된 수로 문제였죠. 본 매매 목적인 토지에서 저수지까지 도달하기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해야 돼? 매도인은 개발 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양해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도인은 토지 개발 행위를 한 후 개별 필지를 분양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개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때 들어가는 개발 비용, 분양 비용, 소유권 이전 비용은 다 누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만약에 분할된 토지가 분양되지 못했을 때 매수인 앞으로 전부 명의를 이전해야 된다. 자, 요게 1차적으로 제가 만든 특약이에요. 입회인도 이렇게 만들어서 요걸 보내줬죠.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었으니까 뭐 요걸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토지에 관한 특약을 다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표시 있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잔금 이렇게 돼 있죠.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시기. 제가 일반 특약 넣는다 그랬잖아요. 토지 매매와 관련된 일반 특약. 근데 일반 특약은 아까 제가 만든 고급 그 계약서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토지 계약서에서 가장 필요한 거, 매매 목적, 목적물 특정, 면적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매매대금 확정, 매매대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과 명도 시기, 비용 부담, 관리비, 제세공과금, 정산, 그 다음에 이행 의무, 통지 의무, 경계 침범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형질 변경 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을 하면 해제권을 유보한 해약금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사유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나눠야 된다 그랬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채무 불이행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금 지급 지체와 관련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계약이 해지되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그다음에 계약이 해지할 수 없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금 약정이죠.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원상회복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의사표시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결국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 이제 그 도달주의를 쓰잖아요. 근데 부동산 계약에서는 저는 이제 발신주의 의사표시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내용증명 우편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이자, 연체 이자 그런 약정이고, 중개보수 관할 당사자한테 우리가 다 설명해 줬다는 확인사항, 공인중개사가 설명 다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사항,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개별 약정을 넣는 요 부분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놨던 특약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사자 변경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사자 변경 조항 넣어주고,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계약서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계약 가장 핵심적인 건 아까 매수인이 요구하는 이 그 매매 목록 9필지에 대해서 올해 범위하고 내년에 이전할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전할 범위가 빠진 거잖아요. 면적만 이렇게 있어요. 전체 면적만. 그 부분은 매수인이 그냥 지분 표시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넘길 이 각 필지에 대한 지분이 25분의 19가 올해 넘겨야 될 범위예요. 그리고 내년에 25분의 6이죠. 그러면은 보니까 100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복잡한 계약서를 하더라도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릴 그 USB 서식집, 요 계약서 서식에 보면은 여기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요건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쓰는 한 장짜리 계약서고, 권장 계약서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만든 그런 계약서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고급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거래정보망에 있는 거고요. 위에 것만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교재 있죠. 그 1, 2, 3권으로 되어 있는 중개실무와 계약서 작성 실습 과정. 거기에 있는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 계약에서 가장 필수적인 특약을 미리 다 넣어 놨거든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볼게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보면 목적물 표시, 매매 대금, 매도인과 매수인,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이죠. 계약 내용이고, 원래는 계약 내용이가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장짜리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특약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양이 한 8장에서 10장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써도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거래할 때는 되게 좋아요. 이게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이 계약서를 쓰면 계약 당사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쓰는데 아까처럼 이제 내용을 이제 한 장짜리로 만드는 이 계약서는 이거를 이제 줄여 놓은 거잖아요. 요거 한 장짜리 부동산 계약서에서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잖아요. 집합 건물이면 토지가 공유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지권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대지권화 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거다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냥 매매 목적물을 표시, 건물 부분을 쓰고 대지권에 관한 부분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제시의 건물이 있을 때는 넣으면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대금, 매매대금이죠. 그 다음에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소유권 이전 시기, 서명 날인, 그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한 장짜리 계약서를 쓰느니 차라리 아무 내용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써야 돼요. 실제로는. 그리고 별지로 이제 특약사항을 만들어서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약사항은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합의한 내용을
제일 먼저 이제 개별 특약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특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고급 계약서 양식에 있는 계약 내용 부분을 복사를 해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개별 약정 넣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개별 약정을 갖다가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 되게 어려운 거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줬던 그 모든 서식들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옮겨 붙였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장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만든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만든 고급 그 매매 계약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옮겨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만든 특약을 넣은 부분이 여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이 이 중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건 이제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수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합의를 거친 다음에 이 계약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완성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가지고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적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먼저요. 토지 지번을 해서 제가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까지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23년도에 넘길 부분하고 22년도에 넘길 부분하고 지금 요거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전체 면적으로 나눠 보니까 이렇게 면적 합계가 3231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평수 한 평이 3.3인가 그렇죠. 그거를 수로 환산하니까 이렇게 11,867.68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소수 부분을 4452 나중에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을 평당 이렇게 274,720원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총 매매가가 32억 6천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안분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안분요. 그죠? 비율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3년도에 넘길 부분하고 이렇게 22년도에 넘길 부분을 이렇게 안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엑셀이라서 이게 되게 쉬워요. 밑에는 이제 평수로 이제 해달라고 해서 평수로 다시 이제 전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은 3.3057 제곱미터가 한 평이에요. 그거 3.3057로 이 면적을 나누면 이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867평이죠. 근데 22년도에는 9,000평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23년도에는 2,867평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안분을 해주는데 엑셀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만 배우셔도 돼요. 왜냐면 저도 수식 같은 경우는 뭐 배워놔도 잊어버리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거든요. 그죠? 엑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그죠? 자, 그래서 요 면적에다가 지금 22년도에 요 면적을 하는 건요. 요거 더한 평수가 요거죠. 요거는 아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중에 22년도에 9,000평, 그 다음에 23년도에 2,867평을 넘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 요렇게 하면은 요 면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엑셀 수식은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는 이거고요. 빼기는 이거고요. 나누기는 이거고요. 곱하기는 별표예요, 별표.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는 거. 요것만 갖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아마 엑셀을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던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뭐예요? 아까 평수로 해갖고 평수까지 총평수죠. 총평수. 23년도에 넘길 평수 2,867평 맞죠? 22년도에 넘길 평수 9,000평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비율을 따져보니까 22년도에 넘길 게 76가 되고 23년도에 넘을 게 24%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분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25분의 6,
5분의 19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분 비율은 요 면적, 그러니까 요 면적이죠. 요 면적분의 요거. 그러면은 요 지분 비율이 나오고 요 면적분의 이거 하면 요 지분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계약금 10%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곱하기 10%니까 0.1을 곱하면 되죠. 그죠? 아니면은 10 누르고 요 퍼센트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0.1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죠. 아니면은 곱하기 10하고 요 퍼센트 있죠. 요거 눌러주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도 10%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고, 잔금은 여기서 요거 빼고 이거 빼면 이렇게 잔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로 쉽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요걸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30%를 해달라 그러면 비율만 고치면 자동적으로 또 다 계산이 되거든요. 이미 산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초 정도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왜냐면 제가 엑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유튜브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공과금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정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분양권 이제 매매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요 엑셀로 다 정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약서를 만들어 준 거는 이 엑셀 작업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엑셀을 못 다루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엑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다루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엑셀로 사용을 하면 얼마나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